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유명한 사업이죠.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나와서 안내 드립니다.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는 24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25년에 맞는 좀 특별한 내용들을 한번 또 따져보고 내가 지금 예비 창업자로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넣을 분들에게 좀 한번 좋은 의미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특징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한다 이런 말 써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있을 것 이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부분보다는 좀 유망한 아이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혁신 부분이 최근에도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즉 4차 산업 관련된 이제 하이테크들,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 있죠. 빅데이터, AI 이런 쪽들을 좀 더 우선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아이템이 수준이 낮아도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우리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특히 2월 말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다른데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카페나 유통, 도소매, 쇼핑몰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즉 이런 아이템들은 소상공인 신사업 차관사관학교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뭔가 무언가 여기에는 조금 그런 내용이 빠져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무언가 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들이죠. 장비라던가 아이디어 제품이라던가 하다못해 우리가 맨날 손들지만 이런 텀블러 같은 눈에 보이는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니면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뷰티 화장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빅데이터 AI 같은 신산업 아이템은 당연한 거니까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로 그리고 뭔가 유무형이 물건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술 창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평균 0.5억 원은 5천만 원을 의미하죠. 즉, 한 2천에서 5천 정도 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최대 1억 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 5천 정도, 한 4, 5천 정도 준다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협약 기간은 8개월 이내, 그리고 선정 규모가 원래 한 1000명 정도인데 780명 정도로 줄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나올 유사 사업인 창업 중심 대학 쪽으로 좀 TO가 분산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 TO가 줄었다. 그리고 일반 660명에 특화 120명. 역시 여러분이 일반 분야를 찍을 건지 특화 분야를 넣을 건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화 지원금은 5천만 원으로 지원된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왜 금액이 좀 줄냐라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2단계로 나눠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한 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단계는 2천만 원을 주고 중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해서 진도가 잘 나가는 기업들은 4천만 원까지 더 주겠다. 그래서 상위 우수한 기업 안에 들면 6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사업 실적이 부진하면 2천만 원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죠. 즉 2천에서 6천 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지원금의 규모는 줄었다라고 보셔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는데 대표자 인건비 빼고는 대부분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 활동비라는 게 있어서 대표자가 이제 창업에 필요한 경비를 또 일부분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비 창업 패키지만이 장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신청 요건을 보시면 좀 중요한데요. 금일 기준 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여러분이
그 2월 16일까지 사업자가 있었을 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 16일에 폐업을 했으면 상관없어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내가 2월 16일 날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 2월 17일에 폐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월 17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2월 16일 이전에 폐업을 해서 이때 예비 창업자 자격을 득한 분들이 네, 지원 대상이 되고 급하게 오늘 폐업을 했다 이런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 입장에서는 2월 16일까지 폐업을 완료한 자 이게 훨씬 더 좀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만을 하고 있는 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나중에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에 한해서 네, 기본적으로 선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청 내용 같은 거 보시면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분야가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야로 660팀을 뽑고요. 여성 기업만 따로 60명을 뽑고 사회적 기업 관련된 소셜 벤처를 60명을 뽑고 사내 벤처 30팀을 뽑습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나 사내 벤처는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쪽으로 지원을 하실 것 같고요.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원할 수도 있고 요 일반에도 지원할 수 있죠. 네. 소셜 벤처 같은 경우도 소셜 벤처이긴 하지만 좀 일반 좀 느낌이 강한 경우는 이쪽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다른 사업들하고 동일합니다. 현재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대출 연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여러분이 새출발기금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등을 통해서 인가를 받은 사람들 즉 법적으로 깨끗하게 지금 아직 신용회복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깨끗하게 신용회복을 이렇게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무슨 환수금 등을 내지 않은 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무슨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던 바, 요 5번 같은 건 좀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는데 내가 과거에 협약을 한 적이 있어. 그런 분들은 요 부침 3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넣었던 사업이 부침 3에 있으면 지원을 못 하고요.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타 중앙 정부랑 이제 그 동시 지원은 가능하지만 네,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겠고 접수는 3월 12일 4시까지입니다. 3월 12일 4시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마감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신청 서류는 이렇게 뭐 크게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는 K-스타트업에 여러분이 회원가입이 되셔야 되고 실명 인증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당일날에 하시지 말고 한 며칠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놔라.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평가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나눠 지원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평가 방법도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서류를 넣으시면 원래는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바로 발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인큐베이팅이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건 아주 한 7, 8년 전에 많이 이렇게 좀 관련된 창업 사업에서 했었던 방법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에 선정되신 분들은 한 2주, 3주 정도 여유를 주고 한번 교육하고 멘토링을 받아서 한번 사업 계획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발표 평가에 통과되면 여러분이 이제 1단계 2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사업을 한 다음에 중간 평가를 거쳐서 더 많이 받으면 4천까지, 적게 받으면 한 푼도 없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보통 2천 정도 받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2천 받고 3개월 후에 2천 받고 그래서 한 4천만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서류 평가에 이제 2배수 내로 선정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발표 평가를 잘 통과를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정부기관하고
협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네,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류평가 통과하면 사실증명원이나 뭐 폐업 사실증명원 뭐 이런 걸 내라고 하는데 네, 잘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졸업생 좋겠습니다. 2점입니다. 그리고 뭐 기후 분야 뭐 1점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고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사전 인큐베이팅이 아무튼 중요한 이번에 또 특별한 점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멘토링을 통해서 잡아주는 그런 이제 시간을 여러분이 좀 갖는다는 것이죠. 즉 서류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면서 교육 멘토링을 좀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2월 말에 서류 접수하시면 3월도 되게 바쁜 한 해입니다. 3월에도 교육도 들으셔야죠. 멘토링도 받아야죠. 그리고 발표 평가 준비해야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힘들겠지만 3월까지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시간도 깁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이내 발표거든요. 그래서 발표 15분에 질의응답 15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30분 발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1시간 발표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2시간도 해봤죠. 30분 발표만 돼도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모집받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있죠. 여기는 이제 트렌드가 5분 발표예요. 5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5분이에요. 즉 뭐냐면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평가하고 끝냅니다. 근데 이게 30분인 거야. 즉 꼼꼼하게 준비하고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디테일한 질문에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야 되죠. 즉 이제 사업 계획서를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갖고 오는데 GPT나 AI를 돌려가지고 대충 써가지고 대표님 이거 어떠세요? 그걸 가져왔는데 그 GPT가 써준 사업 계획서를 본인이 이해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도 이해를 못하면서 AI 것만 그냥 갖고 와서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평가에서 많이 걸러집니다. 즉 30분 평가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분이 내 사업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3일 이내에 협약 체결 확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은 뭐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수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골고루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너무 눈여겨 보시진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사업계획서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업계획서라는 게 물론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딱 이것만 잘 쓰고 이거는 못 쓰고 그런 식으로 가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타 사항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사업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주간기간 중에서 한 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시고 여러분이 주간기간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2월에는 여러분이 계획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간기간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좀 학교들이 또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국대 들어왔습니다. 광운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이런 대학교에 주로 어디 들입니까? 즉 이름 있는 대학교 그런 데들이 들어왔죠.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이름 없는 학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기대도 아주 유명한 대학교고 서울대도 들어왔고 시흥 캠퍼스지만 뭐 수원대, 인천대, 인하대 뭐 이런 데들 가톨릭 관동대도 강릉 쪽에서는 또 유명하죠. 그리고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방으로 가면서부터는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거의 다 관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대부분 창조경제센터고 특화 분야는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여성기업협회 벤처는 이제 소셜, 여성, 벤처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간기간별로 이제 본인들 소개 자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고문만 보지 말고
주간기간 소개자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이 주간기간별로 설명회도 엽니다. 그래서 줌도 열고 오프라인도 열고 다양한 데서 여니까 여러분들이 좀 타겟팅하는 주간기간을 미리 1, 2, 3순위 정도를 타겟팅을 하셔서 한번 가실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간을 주고 하니까요. 바쁘시면 줌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실 경우는 한번 이렇게 가시는 것도 네, 한번 좀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오프라인 발표를 하고 온라인도 같이 하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침에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대상 여기 부분에 있는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동시수행 불가능한 목록도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네, 전체적으로 인원도 조금 줄었고 그리고 학교들도 많이 달라졌고 특히 중간 평가 서류 넣고 발표하기 전에 중간에 이런 멘토링이 있는 점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히 2천만 원 주고 요거 하나만 좀 포인트로 좀 설명드릴게요. 항상 아시겠지만 저희 영상 중에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단계를 봐요. 이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알입니다. 알. 지금 닭이 알을 낳았어요. 이렇게 아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렇게 귀여운 잘 못 그리네 있어 죄송합니다. 귀여운 병아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병아리가 어느 정도 좀 성숙한 닭이 되고 네, 뭐 털도 달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큰 닭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알을 낳는 뭐 이런 닭이죠. 여러분들이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이 알 상황이에요. 그죠? 알 상황을 우리가 1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병아리로 부여한 거를 이제 2단계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닭이 되어가는 중간 과정을 이제 3단계 그죠? 그리고 완전히 큰 닭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알을 낳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낳는 알은 이게 다 이제 회사의 매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런 몸이 되죠. 여러분이 월급도 되고 여기서 매출이 나서 직원도 채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런 4단계까지 그림을 봤을 때 보통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서류를 넣는 단계가 이제 이런 1단계이지만 약간 좀 이걸 더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나를 난 단계 1단계면 2천만 원 정도 주는 단계가 이렇게 2단계로 볼 수 있고 3천 다시 여기서 추가 지원 최대 4천까지 주는 단계를 3단계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1단계는 머릿속에 아이디어밖에 없었어요. 그럼 2단계 때 여러분이 이 아이디어 가지고 특허도 내고 아예 시제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려. 그리고 시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뭘 좀 성능을 바꾸고 이렇게 어떻게 좀 더 좋은 제품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판매 준비를 해버립니다. 좀 사업화 준비가 빠른 분들은요. 그러면 나중에 요 3단계 추가 단계에서 보면 계속 아이디어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3단계 때 추가 지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허도 내고 시제품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 지원이 있지만 1등은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제품도 좀 테스트하고 판매나 아니면 좀 투자 같은 이런 성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4천을 받을 수 있겠죠. 즉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이지만 우리나라 창업 지원의 단계는 결국 사업에 성공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로 끊는 거고 이 단계 중에서 진도가 빨리 나갈수록 우수 스타트업이 되는 겁니다. 즉 이쪽에 가까워질수록요. 그런 분들일수록 추가 자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문에 있지는 않지만 사업 계획서에 쓰라고 돼 있어요.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뛰어난 아이템이고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부분만 보통 주로 어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아이템에 대한 어필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템이 나중에 어떤 단계에 거쳐서 어디까지 부과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설명을 좀 잘 해본다면 훨씬 더 예비 창업 패키지 성공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서설이 좀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이 보실 것도 꼼꼼하고 또 주간 기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같이 나눌 내용이 있다면 함께 댓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